개인이 법률에 열거된 자산을 이를 열거주의 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법에 열거된 것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조세는 모두 열거주의 과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밑에 3번 보듯이 열거주의 과세의 반대는 포괄주의 과세 이렇게 말하지. 포괄주의 과세. 우리 취득세는 무엇을 대상으로 과세하죠?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광업권, 업권, 그리고 회원권. 딱 그렇게 법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만 부과하지. 내가 뭐 책 하나 취득했다고 취득세 이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열거주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조세는 모두 열거주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포괄주의 쓰는 건 뭐 있겠습니까? 포괄주의 과세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다 과세하는 것을 포괄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건 포괄주의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뭐겠습니까? 뭘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겠습니까? 그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토지 건축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든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물건, 모든 권리를 다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포괄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다시 2번으로 가서 열거된 자산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거죠. 부동산을 양도해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양도면 양도소득세,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양도라면 뭐 낸다?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그래서 우리가 양도했다 이 말 나온다고 무조건 양도소득세 아닙니다. 양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부동산 양도라는 사업소득과의 구분,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삼고 있다. 주택 신축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다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으로 가는 것이 양도소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몇 해 전에 양도소득의 대상인가 아닌가 보는데 주택 신축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주택 신축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팔면 이거는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 그래서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뭐 유통세니까 이전 과정의 세금이니까 신고납부할 거고, 신고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 정부부과로 갈 거고, 그 다음 인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를 따라서 납세를 설정할 거고, 인세니까 것이 합산과세할 거고, 소유자 개인별 합산 이렇게 할 거고, 소득의 구분, 현행 소득세법이 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8가지 소득이 있다. 그 8가지 가운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 6가지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이를 뭐라고 불러요? 종합소득세 이렇게 하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요 6가지를 모은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대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은 퇴직만 따로, 양도는 양도만 따로 이렇게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게 양도소득이니까 양도소득은 이렇게 보면 종합소득에도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과도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요게 18회 때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양도소득세 설명으로 올바른 것. 양도소득의 과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오케이. 맞는 내용. 여기 아마 25회 시험 때도 요 내용으로 맞는 지문. 23회인가 24회 시험 때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린 지문.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을 배우니까 양도소득은 전체 소득세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지 이런 걸 묻는 지문도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씩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귀속의 실질, 귀속의 실질은 납세 의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까 하는 거지 외형상 드러나고 있는 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실질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시키자.
이게 이제 귀속의 실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거 혹시 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 갑이 자신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안에 자산을 양도한다. 외형상 볼 때는 양도는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배웠잖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받은 자가 5년 안에 팔면 당초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판 걸로 보아 당초 증여자에게 세금을 받자. 이게 바로 귀속의 실질. 외형상 보이고 있는 소득자에게 받는 게 아니고 실질 소득자가 누구일까? 실질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귀속의 실질. 동시에 얘는 내용의 실질도 됩니다. 내용의 실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 받자는 뜻입니다. 양도소득 계산할 때도 실거래 가액으로 계산합니까? 기준식 같은 걸 합니까? 실제로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세금을 받잖아. 그렇죠? 또한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등의 형식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지 내용이 양도면 되지 반드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실지 거래한 내용이 양도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서 실제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양도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공부상의 용도와 실질 용도가 다르면 실질 용도에 따라 양도하는 것으로 보자. 이런 의미야.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과거보다 불과 몇 해 전에 이렇게 공적 장부상에는 공부상에는 분명히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모두 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됩니까? 안 되잖아. 공부상에는 주택인데 전부 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팔았다면 상업용 건축물과 토지를 판 거지 주택을 파는 게 아니잖아. 비과세는 주택에는 해당될 수 없다. 오케이. 맞는 지문.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양도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정빙이 문제야. 정빙이. 실제 이런 경우 있거든. 2층 집인데 겸용주택이야. 제 아버님 이야기네. 겸용주택인데 2층에는 아버님 주거용으로 쓰고 1층에 딱 점포가 2개인데 여기에 한 개는 슈퍼하고 있었고 한 개는 다른 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골목 안에 상권이 죽다 보니까 슈퍼도 나가버리고 딴 거 하고 여기는 장사가 더 잘 내가 안 돌아가 결국은 주택으로 개조해가지고 주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양도소득 겸용주택은 주거용의 면적이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거든. 근데 문제는 공적 장부상에는 여전히 상업용이야. 이게 주거용으로 썼다는 사실을 뒤에 가서 이제 팔려고 하니까 이게 증빙을 해야 되잖아. 증빙을. 그러니까 결국은 요 사람 할머니가 이게 할머니 사시는데 혼자분이 결국은 요 세대 전입해 가지고 여기에 사셨고 달달이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할머니가 사시고 나 보니까 그게 나중에 증빙은 되는데 뒤에 상당히 좀 곤란을 겪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장사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등등등 그런 게 자꾸 나오더라고. 더 기분 안 좋은 건 그 당시 여기 북대구 세무서였는데 북대구 세무서장이 우리 집 사위입니다. 우리 아버님 사위야. 내 여동생이 요 집에 시집가 있거든. 이 북대구 세무서장인데 그 당시 이 집에 이제 북대구 세무서에 세금 신고하는데 이 북대구 세무서장이야. 자꾸 증빙하라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했지. 아버님이 불러가 어이 배서방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버님 저도 이건 제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밑에 직원이 이야. 근데 지도 알거든. 여기 주거용으로 썼다는 걸. 장가 왔을 때도 여기 주거용으로 쓰고 있을 거 지도 알거든. 근데 직원한테 지가 이야기하면은 위에 사람이 관여해가지고 억지로 이걸 바꾸는 식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제 지 문제가 생긴답니다. 위에다가 찔러 보면은 자기 처가집 거라고 억지로 위에서 압력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불러서 야 이거 뭐라 압력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 상업용으로 쓴 걸 주거용으로 바꾸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네도 알잖아. 주거용 쓰는 거 이걸 압력이 있는데 그대로 어떻게 하면 방법 없냐고 묻는 거지. 그러니까 상업용을 주거용으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자기가 이제 전문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진짜 이걸 정비할 수 있을까 방법을 알려줘 달라는 거지. 와.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말을 안 주게 우리가 이제 그 세무 직원하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맞다는 식으로 이제 결국 확인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고 실제 사람이 살고 있었고 주거용으로 등등 해서 했는데 야 진짜 좀 그렇더라고. 이제 공직에 몸살리는 건 좋은데 거짓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달라는데 그것도 몸살이더라고. 한데 저 패불나다가 밑에 여동생 때문에 한데 패고 나마 이게 집에 가서 뭐라 할까 싶어가 말을 못하고 오지 말았습니다. 오지 앞으로 오지 말았습니다. 네 혼자 외롭게 정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남세 번째 실질 거래 내용에 따라 실제로 거래한 내용에 따라 세금 받자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이게 양도입니까? 우리 취득세 때도 맞잖아 그렇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뭐라고? 증여로 본다고 했잖아. 증여로 본다고 해도 외형상의 거래 형식은 양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은 양도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 거래는 증여일 것이다. 이래 보는 거지. 근데 증여일 것이다.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아니다. 실제 대가 지급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면 유상 맞죠? 그래서 언제나 실지 거래한 내용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거래는 증여겠지. 하니까 아닌데 대가를 지급했는데 하는 걸 정확히 입증하면 그럼 실제 양도가 맞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실제 거래하는 것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요즘 이제 종료하는 때 말보다 더 끝나는 때 되죠. 제가 요즘 점점 법을 이제 한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 이거 앞에 한번 이야기했죠? 성립시기 할 때였죠.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 2012년도에 신설되었던 건데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더라고. 지금까지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 다른 내용 사용합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나온 거라 했죠? 그랬잖아 제가.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 납부가 있고 확정신고 납부가 있다고. 확정신고 납부. 옛날에는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 의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아니거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안 한다고 불이익 주진 않거든. 가산세는 없었어. 대신 안 해도 되는 걸 하면 혜택은 좋습니다. 세액을 10% 공제해 줬거든. 근데 지금은 이 예정신고가 반드시 해야 될 법적 강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법적 의무가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로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입니다. 그럼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죠? 과표가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렇죠? 과세 표준이 되는 교재 나오니까 과세 표준이 되는 요 금액이 발생한 요 달의 말일 이때 성립한다고. 달의 말일. 그럼 양도소득세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과표가 되는 금액이 언제 발생합니까? 어떻게 하면 과표된 금액이 나오죠? 자산을 양도하면 과표된 금액이 발생하잖아. 그럼 이제 따지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 달의 말일 이때 성립합니다.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한 것을 그로부터 2월 안에 신고하여 확정 직구하는 거지. 취득세는 언제 성립합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하죠. 취득하는 때 이때 성립하고 성립한 것을 요 날부터 60일 요 기간 안에 신고하여 확정 짓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되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그 말일 이때 성립하고 그로부터 2월 요날 안에 확정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니까 또 두 분이 자 그럼 뒤에 5월달 다음 연도 5월달 이 확정은 뭐냐고 예정신고에 대한 성립과 확정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한 것을 또다시 다음 연도 5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신고 납부 또 있다는 이야기고 요 내용은 예정신고하는 것에 대한 성립과 예정신고하는 것에 대한 확정을 의미하는 뜻이지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왜 안 되는가 모르겠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안 내고 있더라고. 아마 틀리게 낸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물된 과표된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래 가지 않도록 과표된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그로부터 2월 안에 신고하여 확정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세 기간이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거주자와 비거주자 얘도 실제 시험에서 이제 근래 종종 묻고 있죠. 과거에는 묻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거주자 누구라고 했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 며칠 183일 이상 183일이 무슨 뜻이라 했죠? 6개월을 초과한다는 이야기 있죠. 1년 365일을 딱 절반 나누면 182.5가 되거든. 그 183일 하는 건 6개월이 초과된다는 뜻입니다. 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아닌 자, 외국에 주소 등을 둔 자를 비거주자 이렇게 말하고 국적과는 상관없다 했죠. 국적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거주자는 어디까지 과세한다고? 국내에서 생긴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생긴 소득까지도 다 과세한다 했죠. 거주자는 국내 소득이든 국외 소득이든 모두 과세한다. 그래서 이를 무제한 납세 의무 이렇게 했고 그다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한다고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대 제한적으로 있다고 해서 제한 납세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봐 우리 24회인가 25회인가 시험에 이렇게 냈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납세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비거주자가 국외에 자산을 양도했다. 국적과는 원래 상관없지만 생각보다 쉽게 봅시다.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았는데 우리나라가 세금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안에 부동산을 팔든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 가지고 팔든 다 과세한다는 이야기고 대신 미국 사람이라 해도 국내에서 생긴 소득이라면 우리가 과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복권 당첨돼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국내에서 로또 복권 당첨되었다. 당연히 과세합니다. 이 양반이 갑자기 생각이 라스베가스 가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경험 안 해보면 기억도 갔다 갔다 해. 라스베가스 가서 했는데 돈 벌어서 그렇죠. 그럼 거주자일 때는 세금 냅니다. 문제는 그럼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둔 자가 라스베가스 가서 했는데 돈 벌어서 그럼 미국에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지. 왜? 미국도 자기 나라 주소 거수 없는 자가 자기 나라 안에 생긴 소득은 과세하거든. 그렇죠? 그럼 대신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복권 당첨됐다고 우리가 세금 받지는 않잖아. 근데 미국 사람이라 해도 국내에 와가지고 복권 사는데 당첨되고 우리가 과세하잖아. 그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안 되잖아. 그럼 외국에서 외국의 소득은 우리나라는 거주자의 국외 소득이라고 과세하고 미국은 비거주자의 자기 나라 소득이라고 과세하면 같은 소득 가지고 두 번 과세하잖아. 이중과세 안 된다 했지. 그래서 일단 국외 합쳐 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마이너스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뺍니다. 그래야만 순수한 세금 나오지.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종부세 두 번 받았으니까 일단 종부세를 계산한 다음 재산세를 빼주듯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 그리고 국외자산 양도할 때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필요비에 집어넣어서 빼든지 아니면 산출한 세금에서 빼든지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지만 법인도 똑같아요. 근데 법인은 뭐 국내 주소를 두고 아니고 법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은 거주자로 보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비거주자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었거든. 그럼 현대차는 국내에서 생긴 법인 소득이든 외국에서 차 팔아 생긴 소득이든 다 과세합니다. 근데 미국차, 포드차 같은 거는 비거주자잖아. 그럼 포드차는 국내에서 생긴 차량 소득만 과세하지 외국에 생긴 소득은 우리가 과세할 수가 없지. 그것처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이든 국외 상속재산은 다 과세합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의 주소가 외국에 있다. 외국 이민 가신 분이 있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 돌아가셨어. 그럼 그분의 국내 상속재산 과세합니다. 외국에 있는 거는 상속 못하고.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증여 받는 사람이 거주하면 국내 증여세는 국외에 다 과세합니다. 증여받는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국내 증여세 과세합니다. 이것처럼 대부분의 세금들은 거주자 하면 국내외 모두 단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가. 요건 이제 조세의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 그렇고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럼 납세지가 되라고? 납세지도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주소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의 주소지에 내는 겁니다. 그 사람 주소지에. 근데 비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주소지 이래 말하면 외국 세무서 내라는 이야기잖아. 이거 나오면 안 된다 했죠. 요거 나오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 주소 거수 없는 비거주자는 이래 말하면 첫째, 국내에 사업장은 있다. 주소는 없는데 국내 사업장은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은 없지만 원천소득은 있다. 원천소득 발생지. 그도 없다면 재산 소지지. 이래가는 거지. 절대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문제 나오든 양도소득세 나오든 국세 문제 나왔을 때 납세지가 어딥니까? 거주자고 뭐 묻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의 주소지. 거주자라고 물어도 그 사람의 주소지. 혹여나 비거주자 묻는데 그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요거 하나 더 주의하면 됩니다. 뒷장 넘겨 72쪽에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으면 10번 물으면 10번 가운데 거의 9번은 9번도 아니다. 9번 확률로 아마 거의 99%는 거기에 2번, 3번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예를 가지고 냅니다. 부동산 권리와 기타 자산 딱 그놈을 가지고 내지. 나머지 가지고 문제 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팔았다는 이야기죠. 소유권을 판 겁니다. 우리 양도소득은 양도는 소유권만 파는 게 아닙니다. 지상권도 팔고 전세권도 팔고 하는데 1번 토지 건물은 순수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파는 겁니다. 단 그 밑에 토지와 건물할 때 주의 건물만 대상입니다. 건축물이 아니야. 건물이지.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하잖아. 건축물. 재산세, 과세상, 토지, 건축물입니다. 근데 재산세는, 양도소득세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은 건물. 그리고 건물이 아니면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시설물 등등, 구축물 등을 의미하거든. 육교는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건물이 되려면 뭐 있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지붕이 있고 벽돌은 기둥이 있어야지. 그렇죠? 지붕이 있고 벽돌은 기둥이 있어야 돼. 근데 육교는 없잖아, 지붕이. 어떤 분? 있던데 육교에 가니까 쭉 써가지고 시장 아케이드처럼 지붕이 있던 그 지붕 아닙니다. 그거 이런 거잖아. 아니면은 놀이공원에 놀이기구. 그렇죠? 놀이기구 있잖아. 뭐 놀이기구 좀 타봤는 거 뭐 있습니까? 타본 중에 제일 무서웠던 거 뭐 있습니까?
바이킹이 알라가 뭐 바이킹 타고 무섭긴 뭐 무서워 저 응? 자유로 들어. 난 내가 타는 중에 제일 그게 제일 무섭다. 딱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떠지니까 옛날에는 막 이게 무서웠는데 올라가면 막 이게 무서웠는데 요거보다 좀 더 무서운 거 또 나왔더라고. 배 타고 나는 거. 요거 말고 조금 더 무서운데 이거 타니까 진짜 야 나 가는 줄 알았어. 희한하게 집에 이놈들이 놀이공원 가면 여친하고 한 거 제가 아빠가 가는 줄 알아. 어릴 때 버렸을 때 가지고 놀이공원 아빠가 항상 가야 되는 줄 압니다. 아빠가 가면 아빠도 반드시 같이 타야 되는 줄 알아. 어릴 때 그래.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애들 엄마는 무서우니까 안 타고 내가 항상 데리고 탔거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같이 타니까 아빠 당연히 탈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갔는데 아빠 타자입니다. 야 아빠 나이도 타자니까 아빠 지금까지 계속 같이 탔잖아. 탔습니다. 몸은 떨어지는데 혼은 여기 있더라고요. 혼은 여기 있고 몸은 저기 있고 아무 생각 없고 하실까? 아빠 재미있지 않다 타자입니다. 이것들이 재산도 별로 없는데 빨리 상속 받고 싶은 분이 자꾸 보내려고 노력하더라고. 어쨌든 요것도 봐. 이 놀이기구도 건물 아니잖아. 건축물은 돼요. 건축물은 되거든. 건축물은 건물 그리고 건물이 아니면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된 구축물, 시설물 이게 합쳐가지고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골프에서도 실외 골프 있잖아. 여기 쭉 기둥 세워가지고 여기 처음 좀 막아놨잖아. 이것도 건축물은 된다니까. 이런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건물만 대상으로 삼지 건물이 아니면서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의 대상은 아닙니다. 혹시나 앞으로 만약 지금까지 2번, 3번만 계속 냈는데 만약 하나 더 낸다면 건축물 이러면 틀린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은 토지와 건물 이래 말하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물론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등기된 임차권이지만 그렇죠. 지상권 부동산 권리는 2번, 3번은 소유권은 아닙니다. 일단 소유권은 아니야. 소유권 토지와 건물은 소유권 파는 거고 2번, 3번은 소유권이 아닌 내용으로 부동산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번은 직접 관련된 거고 기타 자산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은 권리 그것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사용에 관한 권리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 옆에 뭔 안이라고? 지역권을 안이라고 했죠. 자꾸 지상권, 전세권 하다 보니까 용익물권 떠오르면서 지역권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거든. 지역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것도 우리 25회인가 26회 시험 때 다음 양도소득의 대상을 골라보라는 문제 지문에 지역권의 양도 이렇게 끌려 나오잖아. 이게 해당 사항 없다는 거지.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하니까 거기에 1번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지만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등기된 임차권. 왜 등기된 것만 한다? 밑에 참고 나오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안 된 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거든. 그럼 채권 채무 관계지 부동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될 수가 없어. 금전적 관계지. 하지만 임차권을 등기하면 물권화되어서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된 것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다. 부동산을 취득한 겁니까?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거기 보듯이 아파트 당첨권, 상가 분양권처럼 당첨권, 분양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저께 경제신문 보니까 지금 서울에 또 집값이 또 튀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파트 분양권이 웬만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딱 분양 당첨되면 피가 1억 이상은 먹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피가 붙고 있다고. 경기 좋다 보니까 잠실 5단지, 잠실 주공 5단지도 옛날에 진짜 20 몇 년째 갈 때 잠실 아파트 사람 친구 집 놀러 갔다가 진짜 흐름하거든. 그때도 재건축할 거 막 참 많았었는데 1, 2, 3, 4년 다 재건축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5단지가 안 했거든. 그때도 이거 뭐 1, 2, 3년 하나 살까 생각도 좀 많이 했어. 근데 되게 샀기 때문에 그때 얼마 전에니까 그때 6천 몇백만 원 이럴 때 애들만 우리 이거 사올까 하니까 이딴 걸 왜 사냐고. 이딴 걸 살 돈 있으면 내 차나 좀 바꿔달라고. 차 바꿔줬습니다. 차고 싶어 진짜. 그때 나서서 뭐. 근데 우리 이제 주공 5단지에 재건축 갔는데 지금 벌써 딱 거기에 가격이 얼마 하나? 15억. 15억. 지금 32평 받을 수 있는 게 15억 정하고 답니다. 15. 조금 더 오르면 이제 16억, 17억 간답니다. 차 같은 소리하고 그때 사이좋게 한 개씩 딱 사놨으면 그걸 줘. 뭐 둘이면 또 30억이잖아 줘. 지금 파라가 진짜 좋은 차 사고 몰고 다니면 될 건데 하여간 머리를 못 봐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토지 상환 채권. 채권 가운데 반드시 토지 상환, 토지로 상환 돌려받을 채권, 주택으로 상환 되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를 틀리게 낼 때는 토지개발 채권, 국민주택 채권 이런 채권도 되죠. 반드시 상환할 수 있는 채권 말하고, 그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계약금 주면 우선 분양, 우선 취득할 권리 있죠. 그를 타인에게 팔아도 양도소득 대상 삼습니다. 과거에는 그 세 가지 가운데 1번 지문을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거고, 근래 들어서는 3번 지문이 시험 지문에 값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24회, 25회쯤에 양도소득세 문제 나왔을 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과세한다. 오케이. 그렇게 딱 나온 지문도 가끔 보이니까 이런 거 풀고. 3번 기타 자산. 기타 자산 4가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3번, 4번밖에 없다 했죠. 특정 법인 주식, 특수업종 이용하는 법인의 주식이 아니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 양도하면 양도소득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영업권의 양도는 기타 소득이라고 했죠. 이 영업권을 반드시 무엇과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대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 알면 됩니다. 지금까지 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등등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대상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우리 취득세 대상되는 회원권 뭐 있습니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등을 줘. 근데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처럼 이런 회원권, 이런 회원권 딱 특정해서 말하지 않고 어떤 대역이든 어떤 시설이든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타인보다 우월하게 배타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설 회원권 모두 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타인에게 팔아도 단 예를 낼 때는 그거보다도 거기에 밑에 회원권은 없다. 나는 회원권은 없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설을 일반인보다 우월하게 배타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주식도 포함하여 과세한다는 사실, 그거랍니다. 기타 자산 가운데 제일 많이 내는 건 당연히 영업권이고 그 다음이 이제 회원권이라고 하되 회원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도 대상된다는 사실, 그 내용 가지고 내는 겁니다. 항상 부동산은 권리와 기타 자산은 세율도 틀린다 했죠. 부동산은 권리는 미등기는 70%, 등기됐다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나오는데 기타 자산은 언제나 누진세만 씁니다. 기타 자산은 언제나 누진세만 쓰거든. 그러므로 부동산 권리와 기타 자산이 구분돼야만 세율을 틀리지 않습니다. 기타 자산 다 기억 안 하면 제가 항상 영업권, 회원권 딱 그만큼이라도 기타 자산 기억하라고 했죠. 그 다음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주식 등.
뭐 주식 가지고 내릴 확률은 없는데 과거에 딱 한 번 돼서 시험 지문에. 근데 주식 가운데서 어떤 주식이 대상이랍니까? 첫째, 비상장 주식. 비상장 법인 주식 과세합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법인 주식은 양도세 냅니다. 상장 법인 주식은 뭐 냅니까? 상장된 법인 주식 팔면 뭐 내야 돼요? 증권거래세 냅니다. 증권거래세 냅니다. 도둑놈들. 아니 그렇거든. 수수료까지 살 때 3.3%, 팔 때 3.3%. 이거 보니까 얼마나 큰데. 사고 팔 때 한 번씩 사고 팔 때만 그만큼 돼요. 오늘 같은 뭐 집에 수업 없는 날 집에서 딱 앉아가 보거든. 자꾸 이거 괜찮겠다 딱 삽니다. 샀다가 한 2분 뒤에 팝니다. 딱 사고 나니까 오르잖아. 딱 팔아. 한 2, 3% 올라면 팔아. 근데 문제는 0.33이거든. 그럼 사고 팔 때, 살 때 0.3, 팔 때 0.3, 벌써 결과적으로 정권사 수도까지 하면은 사고 팔 때마다 1% 한 번씩 1% 날라가요. 그럼 1% 이익 보고 팔면 손해봐야 괜히 뻘짓하고 있는 거야. 일반인들은 사고 팔면서 돈 벌다 싶어도 알고 보면 세금 내고 정권사 수수료 주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어. 딱 보고 있다가 이게 아이고 움직이려다가 이게 몸을 뒤틀고 하면 딱 사면 좀 있으면 막 올라가거든. 그럼 막 팝니다. 2, 3%는 팔아. 그거 하루에 10대뿐만 하면 집안자가 어제 같은 경우도 한 8번 사고 팔고 하니까 한 60몇만 남더라고. 이제 저 오전에 크로지 탁 문 닫고 컴퓨터 끄고 60만 원 가지고 오후에 가서 술 한잔 하고 그럼 되잖아. 그렇죠? 이래 사는 거야. 야, 저 양반 떼돈 벌겠네. 그저께나 하고 한 100만 원 날리고 홧김에 술 한잔 하고 그럽니다. 매일 돈 벌면 재벌 뒤지되고 나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증권거래소 낸다니까. 그럼 비상장법인. 근데 상장법인의 주식이라 해도 상장법인 주식을 팔아도 누가 판다고? 대주주가 파는 겁니다. 대주주가 파는 건 양도세 과세합니다. 또 설사 소액주주라 해도 개미가 팔아도 밑에 증권시장에 의하지 않고 시장에 의하지 않고 파는 겁니다. 시장에 의하지 않은 양도. 장외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 이런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 딱 치다 혹시나 주식 또는 출자지 보면은 딱 비상장, 대주주, 시장에 의하지 않고 요 셋 중에 한 개라도 보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고 보면 돼. 그 과거에 딱 한 번 진짜 유일하게 딱 한 번 지문 나온 적 있거든. 주권 상장법인의 이랬어. 지문이 주권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한 주식 양도소득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그렇죠? 말로 치는 말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말로 핀데 아니다. 와씨 먹고 살려고 나왔지만 반말 툭툭 던지니까 기분 되게 자, 빨리 상장법인이잖아. 비상장 아니잖아. 그렇죠? 그다음 대주인데 소액 주주잖아. 대주주 안 하잖아. 시장에서 팔았잖아. 어디에도 해당되는 게 없잖아. 이건 양도소득 아무 관계없어. 증권거래소 내는 거지. 그래 혹시나 말에 하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딱 나오면 다 찾아 말고 비상장, 대주주, 시장에 의하지 않고 셋 중에 한 개라도 보이면 과세 대상이라고 하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 대상 아닙니다. 그다음 파생상품 나오죠. 파생상품 요 놈들을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렇게 삼는 거고. 그럼 양도의 개념 이런 자산들을 뭐라면 과세하죠? 양도하면 과세한다. 그래서 양도하면 양도가 뭐라고 돼 있죠? 옆에 사실상의 유상 이전이라죠. 사실상의 유상 이전. 사실상의 유상 이전 이렇게 할 때 요 사실상의 이전이라는 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등과 관계없이 그렇죠? 등기 등록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권리가 실제로 이전됨이 되는 것이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옛날 나왔던 시험 지문에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한다. OX.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등기 등록을 과세는 조건으로 삼고 하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실제로 잔금 등이 지급되면 양도했다고 말하지.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이전은 형식적으로만 이전된 것은 양도 아니다. 이런 의미도 실제로 이전되어야 되지 형식적으로만 이전된 건 양도 아닙니다. 신탁에 따른 이전, 담보 목적의 이전, 공유물의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만 권리가 이전된 거고 등기부상으로만 이전된 거지 실제로 이전된 게 아니잖아. 취득세 할 때 표준 세율에서 2% 뺀 세율을 한다. 실질 재산에 변동 없고 등기부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담보 목적의 이전, 그것도 아니면 공유물의 단순 분할, 이게 취득세가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하듯이 취득한 자가 형식적 취득이라면 넘겨준 사람도 형식적인 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면 다 양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유상적 대가 받아야지.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은 상속, 증여의 것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입니다. 반드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양도라고 하는지 뒷장 74쪽 가니까 매매는 반드시 유상대가, 뭘 받는 겁니까? 금전 받는 거라 했잖아요. 금전에서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고 요 토지를 을에게 사실상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금전 받는 거라고 하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이. 그럼 갑은 돈 받고 팔았으니까 토지 양도, 을은 취득한 거. 그렇죠? 그럼 매매가 양도인지 아닌지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오락바라는 이야기라서. 하지만 거기에 공매, 경매, 공매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이전도 매매로서 양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시험 지문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이전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경매로 이전된 경우 공경매는 모두 양도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만 공경매는 공경매인데 자기 부동산이 경매돼간데 자기가 경락받았어. 본인 소유 자산을 본인이 공경매로 재취득했습니다. 이거 양도 아닙니다. 내 부동산이 경매돼가는데 내가 경락받아서 여전히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없잖아. 권리 이전 자체가 없잖아. 이거 양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매 참여해서 재취득한 것, 이거 양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공경매 등에 따른 이전 모두 양도라고. 교환과 매매 차이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대가가 금전이냐 금전 이외의 대가죠. 요거 갑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고 을이 그 대가로 건물을 갑에게 이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은 뭐 했습니까? 유상대가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건물이라는 대가를 받고 토지를 준 거잖아. 그럼 토지는 양도한 거고, 이 토지는 양도한 거고, 대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건물은 취득했잖아. 건물은 취득한 거고, 이 양반도 토지라는 대가를 받고 건물을 준 거니까 건물을 양도한 거고 토지는 취득한 거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 한쪽은 취득, 한쪽은 양도지만 교환은 양쪽 모두에게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발생되는 이런 거래를 교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밑에 원칙적으로는 교환에 따른 이전놈은 모두 양도입니다. 예외적으로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은 양도 아니다. 법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지적도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지적도 보면 각각 개인의 땅들이 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에 땅이 있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 것도 꽤 많아. 아니면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죠? 땅의 뭐 형태 여러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적 경계 자체가 이거 건축할 뒷다 힘듭니다. 이 양반 여기 건축하려고, 이 양반 여기 건축하려니까 너무 힘들거든. 경계선에, 대지 경계선에 이거 건축하려니까 건축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 나중에 봐요. 분명히 이 양반 집이 딱 들어가 담장인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지적 경계에서 넘어와가지고 담장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담장 철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사용했으니까 사용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부수면 안 되지만 일단 소송 걸면 무조건 이겨.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한 거야. 그래서 지적 경계선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딱 나누고 요 땅은 이 사람 주고 요 땅은 이 사람 주고 이거 교환합니다. 이런 교환은 과세 안 하겠다는 게 양도 아니라고 지적 경계선 자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하는 이런 식의 내용은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교환도 딱 요거 하나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요거 빼고는 모든 교환은 다 양도입니다. 세 번째 현물 출자 부동산 등의 출자 원칙은 이도 모두 양도입니다. 현물 출자한다 부동산 등을 출자한다면 원칙은 모두 양도야. 법인에 대한 출자라고 하든 개인사업에 출자했다고 하든 공동사업에 출자했다고 하든 모든 출자는 다 양도입니다. 다만 자기가 하는 자기의 개인사업에 출자했다는 것 그건 양도 아니라고. 자기 개인사업에 자기 부동산 출자하는 것 내가 개인사업자인데 내 개인사업에 내 부동산 출자하고 있다. 권리에 이전이 있습니까? 없어. 여전히 제 이름입니다. 또 내 부동산을 내가 나한테 출자했다고 나가 나한테 유상적 대가를 주고 이런 것도 없어. 양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예외. 공경매는 양도인데 단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납받는 건 양도 아니다. 교환은 모두 양도인데 단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 아니다. 현물 출자 등은 모두 양도인데 자기 개인 사업에 출자하는 건 양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서 그런 거 약간 주의해서 보시고 수용은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수용도 양도 맞다 그렇죠. 버스 지나갔다. 자, 수용도 양도 맞잖아 그렇죠. 수용되면 보상 받아야 안 받아? 보상 받잖아 그렇죠. 보상금이라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수용도 양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1, 2, 3, 4번은 간략하게 단서만 약간씩 주의해서 내용 보시고 원래 양도인가 아닌가 물을 때는 5번, 6번, 7번, 8번, 9번 딱 그 5가지가 양도이냐 아니냐 물을 때 시험에 90% 이상은 이렇게 5가지가 좀 문제가 된다 했죠. 잠시 후에 그 대물 변제부터 보겠습니다.